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징계 사항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충북성 고속화 사업에 맞춰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충주 달청 관문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바이오가 인천에 추월당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바이오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늘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달 충북 경찰관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회식을 했다가 MBC 보도로 들통이 났었는데요. 감찰 조사에서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권 경고, 사실상 징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징계 형평성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충북경찰청 소속 직원 6명이 세종의 한 원룸 빌라에서 몰래 회식을 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까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을 실시한 충북경찰청은 사실상 눈 감아주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서면 경고장에 그치는 직권 경고를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라는 경찰청 자체 복무관리 지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건데 충북경찰청은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경찰청의 처벌은 어떤지 또 본청 질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무원인 다른 기관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해 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던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은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수차례 내려갔으니까 그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방역수칙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의심 증상이 있던 채로 출근한 제천시 보건소 직원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확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키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코로나 방역의 한 축인 충북경찰청이 시민에게는 엄하게, 내부 조직에는 관대하게 두 개의 방역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음성 유리 공장에서 격리 중이던 외국인 3명이 추가돼 관련 누적 환자가 26명으로 늘었고 음성의 다른 업체 7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 극동대 교환학생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진천 닭 가공업체에서도 외국인 2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가 41명이 됐고 충주에서도 30대 외국인이 확진돼 외국인만 18명이 추가됐습니다. 내국인은 제천 중학생과 70대, 청주 20대가 확진돼 충북 전체의 누적 환자는 1,940명이 됐습니다. 충북의 바이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충북도 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인천의 성장에 충북이 밀리면서 아예 판 자체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등 국책기관이 집접돼 바이오 산업의 최적지로 꼽혔던 청주 오송. 오송을 중심으로 충북의 바이오 산업 생산액은 지난 2015년 인천을 2배 정도 압도했지만 셀트리온 등 대형 기업을 유치한 인천에 2019년 추월을 당하며 전국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충북 도의회 집행기관 질문에서 충북의 바이오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우양 도의원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도 소프트웨어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진한 총 10건의 연구 연구에 따르면 충북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한 진중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인재 확보와 정주 여건 기업 유인책 등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기업 회사들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이시용 지사는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을 통해 경쟁에서 앞서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의 답변에서도 인재 확보 등의 어려움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서울의 인재는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청주는 7천만 원 줘도 안 온다. 충북은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인천이 K바이오에 뜨는 별, 충북은 지는 별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위기감은 팽배해 있습니다. 충북은 K뷰티 클러스터를 놓고도 인천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할지 격차가 더 벌어질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철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 용역을 앞두고 충주 시내 진입 관문인 달천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선을 옮겨서 도시발전 저해 요인인 과선교를 철거하는 구상인데요.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충북선 철도 이설에 따라 충주도심 진입로에 설치된 달천 과선교입니다. 평면 교차가 안 되는 기형적인 형태에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교통 서비스 하위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통사고만 161건에 달합니다. 충북선 철도가 지나는 마을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과 500m 안쪽으로 철도 건널목이 3곳이나 돼 사고 위험뿐 아니라 마을이 단절되는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자다 보면은 건물이 흔들립니다. 제가 살던 집은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진동 나는 것 마냥 다락 창문이 울리고. 특히 충북선이 지나는 달천철교는 다리발 사이의 간격이 기준치보다 2분의 1 가까이 좁고 계획 홍수위보다 1.77m 낮아 항상 홍수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충주시가 철교를 신설해 충북선로를 이전한 뒤 과선교를 없애자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2km에 걸친 현재 충북선 선로를 달천강의 곡선의 새로운 철교를 가설하고 중원대로 북쪽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과선교를 철거하는 구상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오는 8월 고시될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온라인 서명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달천 과선교는 그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면 물론 충주시 진입 관문인 달천 지역에 충북선 철도로 인해서 도심이 단절돼서 충주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1,000억 원. 달천철교가 계획 홍수위에 맞지 않게 설치된 만큼 일단 철교 신설에 대해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형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시 관문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초읽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충북경찰청도 2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개발 예정지 농지 부정 취득 등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와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정부 합동조사단, 자치단체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이른바 데이트 폭력. 충북 도내에서도 해마다 1,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감금 폭행해 피해자가 목격자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한 일도 있었습니다. 50대 가해 남성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인근 한 편의점. 지난해 8월 50대 남성이 물건을 사러 들렀고 뒤이어 한 여성이 몰래 들어왔다가 들켰습니다. 편의점에는 왜 들어왔냐며 윽박을 지르고 급히 나가버린 남성. 여성은 벌벌 떨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맞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에도 멍들어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데이트 폭력임을 직감한 편의점 주인은 이 여성을 직원 휴게실로 안내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벌벌벌 떨고 계시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드렸죠, 제가. 편의점 주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한 피해자. 알고 보니 1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남성은 급기야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주먹과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진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경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차 안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얼굴과 몸을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주지 않았고 도망가려다 잡혀 또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에 법질서를 경시한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해를 입힌 건 인정하지만 감금하진 않았다는 입장.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 남성은 항소했습니다. 사회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데이트 폭력. 최근 3년간 충북에서만 해마다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식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씻는 데 함께 쓸 수 있는 주방용 일종 세제 품질을 비교해봤습니다.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력과 경제성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중요해진 위생. 세척력이 좋으면서 피부 자극은 적은 세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일종 세제 7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주요 기능인 세척력은 LG생활건강과 henkel 홈케어 코리아 시험 제품이 기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거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enkel 홈케어 코리아 제품은 한 번 설거지를 할 때 들어가는 세제량 대비 가격도 650원으로 이른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세척력이 양호한 수준이었던 라이온 코리아, 무궁화, 애경산업의 시험 제품은 같은 조건에서 800원이 넘어 가격과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경제성의 경우 물 100리터에 사용하는 세제량의 가격은 최저 323원에서 최고 897원으로 제품 간의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 제품이 유해 물질과 형광 증백제 등이 나오지 않았고 피부에 직접 닿아도 가려움이나 부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LG생활건강과 henkel 홈케어 코리아, 농협 하나로 유통 등 3개 시험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향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의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표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는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일종 세제는 과일과 채소를 씻어도 안전하지만 5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기고사 문제를 잘못 출제한 중고등학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1개 중고교와 학교 법인을 종합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82건을 적발하고 121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 처분했습니다. 정기고사를 잘못 출제한 학교가 가장 많은 10곳이 적발돼 22명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교직원과 계약제 교사를 부적절하게 채용한 학교도 4곳 드러났습니다. 충주와 음성에서도 정부가 스마트 점포 전환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주와 음성을 올해 스마트 슈퍼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포당 700만 원 한도에서 무인 결제나 출입 인증 등이 가능한 스마트 장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슈퍼 지원 사업은 동네 슈퍼도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가 산업단지 근로자가 지역으로 전입할 때 가족 한 명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족인 경우 셋째 자녀부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장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체 직원이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최소 2년간 제천에 거주해야 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